안녕하세요. The Explainer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통증. 오늘은 바로 이 통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 그리고 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의 유망한 승마 선수였던 켄 로드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올림픽 꿈이 단 한순간, 정말 끔찍한 사고로 산산조각 났던 바로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죠. 이 사고는 단순히 몸만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캣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세계로 들어서는, 그리고 현대의학조차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사들이 그랬어요. 등뼈가 부러지는 방식 중에선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요. 4개월이면 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 통증은 그대로였고, 말에 오르려고만 하면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사는 그녀의 고통을 무시한 채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어떤 약을 원해요? 바로 그 순간 캣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게서조차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분명히 뼈는 붙었다고 하는데 대체 왜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녀를 괴롭혔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단순한 몸의 신호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통증학회의 정의를 보면요, 통증은 감각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경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이 감정적이라는 단어, 이게 핵심입니다. 두려움, 절망 같은 감정이 실제 몸의 통증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캣의 경우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계는 이런 통증의 복잡성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고 또 그래서 아주 위험한 약속을 내걸었죠. 바로 통증 없는 삶, 즉 통증 제로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옥시콘틴 같은 강력한 진통제가 고통을 완전히 없애줄 거라는 약속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었고, 오히려 통증에 더 민감해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8만 명!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오직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예요. 약 한 알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비극적인 실패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녀의 아들 크리스토퍼는 수술 후에 옥시콘틴 90정을 처방받았어요. 단 한 번의 처방이 수년간의 중독 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자, 그럼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치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듯이 관리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관문 통제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길목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이나 움직임 같은 다른 감각 신호가 통증 신호보다 더 빨라서 이 문을 먼저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을 대었을 때 막 흔드는 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뇌를 속일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통증은 하나의 연주자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감각, 감정, 기억이 모두 함께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죠. 그러니까 다른 악기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면 통증이라는 시끄러운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도구 상자를 보세요. 냉찜질, 운동, 명상, 심지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까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 통제감 자체가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새로운 원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되찾은 사람, 바로 켄 로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캣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매일 5점에서 6점 정도의 통증을 느끼지만 이제 그건 그냥 배경 소음 같다고요. 그녀는 깨달은 거예요. 목표가 통증 없는 상태가 아니라 통증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갈 쉼을 갖는 것이라는 걸요. 결국 그녀는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승리는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사랑했던 열정을 되찾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그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고통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통증을 이긴다는 것은 과연 통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통증이라는 배경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멋진 음악을 계속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